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시고 한창 졸리실 텐데 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생명 연장의 꿈, TA로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혹시 생명 연장하러 오신 건가요? 예. 혹시 지금 여기서 지금 현직으로 TA로 업무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분 계시네요. 왜 오신 거지? 예? 예. 오늘 세션은 TA로 전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혹은 주니어 분들 아니면 TA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요즘에 핫한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런 설명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세션 제목이 낚시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게임 개발자들은 뭐 저도 그랬고요. 항상 고용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은 뭐 대형 게임사는 예전엔 안전했지만 지금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죠. 고용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전한 직군으로 이직을 하려고 저도 프로그래머를 선택을 했는데 요즘은 또 프로그래머도 안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현 시대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직군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번 세션에서는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TA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쉐이더 그래프와 VFX 그래프, 뭐 파티클 이펙트 만드는 VFX 그래프를 간단한 예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저런 걸 만드는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TA로서의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세션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게임 업계 쪽에서 한 25년 차네요. 25년 정도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게임 개발 기술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약간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역할,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 그 다음에 파티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아티스트. 되게 저도 TA라는 직군을 들어본 게 한 10 몇 년 전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가? 아티스트야? 프로그래머야? 엔지니어야?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애매했었고 요즘에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TA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TA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를 먼저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상용 엔진이 이제 활발하게 쓰이면서부터 좀 핵심적인 게임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 잡은 지는 이제 거의 10년이 넘어가죠. 근데 아직까지 TA랑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TA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TA 업무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티스트들을 돕는 기술 전문가, 테크니컬 아티스트죠. 그럼 뭔가 기술적인 일들을 하겠죠. 기술적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지갯빛 모닥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무지갯빛 나오는 뭐 이런 쉐이더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 포탈 같은 걸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펙트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원신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뭔가 원신 느낌의 나는 그런 모든 기술적인 이제 R&D와 뭐 쉐이더와 뭐 파티클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약간 느낌 나게 이제 카툰풍 쉐이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픽 기술 연구를 하고 적용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텍스처 압축 포맷이 나왔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타겟하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다. 거기에서 어떤 텍스처 압축 포맷이 가장 효율적인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알아봐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유니티 신버전이 나왔다. 근데 뭐 요런 렌더러가 추가됐는데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프로그래머가 하기도 그렇고 아티스트가 하기도 그렇고 그럼 누가 하느냐? TA가 해야죠. 혹은 우리가 실사풍으로 막 게임을 만들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야 요즘에 서브컬처가 되게 유행이네 서브컬처로 바꾸자 하면 카툰풍으로 바꾸는 것도 TA가 총대를 메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요거는 약간 전통적인 부분이에요. 툴 개발과 이제 최적화입니다. 당연히 TA는 파이썬을 할 줄 안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맥스 플러그인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TA니까 당연히 쉐이더를 짤 줄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쉐이더도 좀 짜달라고 하고 HLSL로 뭔가 코드 좀 최적화해달라고 하고 이런 요청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TA니까 당연히 유니티도 할 줄 알고 다른 게임 엔진도 만들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프로파일링도 좀 해주고 최적화도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챙겨야 됩니다.
원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이제 게임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리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리거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분들이 원래 파이썬도 공부하시면서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약간 툴 자동화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TA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취급받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렇다 보니까 리깅 해달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심지어는 애니메이터가 바빠서 그러는데 키 좀 잡아주세요 라는 요청까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렌더러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렌더 패스, 렌더 파이프라인 뭐 이런 기본 지식들은 다 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엔진에서 라이트, 그림자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를 또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HLS를 이용을 해가지고 쉐이더도 짤 줄 알아야 되고요. 파티클, 뭐 슈리켄을 쓰든 VFX 그래프를 쓰든 당연히 파티클도 조금씩 다루면서 이 안에 뭐 최적화 그리고 뭐 동작하는 원리 등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만들 줄도 알아야 되죠. 심지어 요즘 TA 분들은 후디니라는 이제 이펙트 제작 툴까지 많이 공부를 하시고 후디니까지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리거 분들이 많다 보니 뭐 리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커스텀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 관련된 툴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3D는 기본인데 2D는 3D보다 조금 쉽지 않아? 하고 2D 관련된 기술들도 R&D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추가로 스크립팅도 할 줄 알아야죠. 뭐 툴 만들려면 파이썬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뭐 유니티를 하려면 C샵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쉐이더를 짜려면 HLSL, 쉐이딩 랭귀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이외에도 뭐 맥스 스크립트라든가 마야의 뭐 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유니티, 뭐 다른 게임 엔진에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취급을 받아요. 이 일부 훌륭하신 TA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인플루언싱 활동을 많이 하면서 게임 엔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런 게 TA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엔진에 대한 도사다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니까 당연히 아트 영역, DCC 툴, 뭐 맥스, 마야, 서브스턴스, 포토샵 뭐 이런 건 당연히 다룰 줄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게임 제작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TA라고 지금 대접을 받고 있고, 뭐 지금 현직 TA 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다뤄서 이북으로 출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유니티 테크니컬 아티스트 이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요 이북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유니티 내부에 TA들이 다뤄야 하는 툴들, TA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요 한 권에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공부하실 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크니컬 아티스트 그럼 결국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해결사예요. 시키는 걸 다 하는 사람이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요즘엔 뭐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입김이라고 하죠. TA가 뭐 최적화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해결사 같은 느낌입니다. 프로그램 팀과 아트 팀의 중간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팀의 외계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아트 팀의 아트적인 언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고, 아티스트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TA입니다. 쉐이더 코딩도 해야 되고요, 모델링도 해야 되고, 리깅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엔진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하라고요. 이게 사실상 뭐 사람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슈퍼맨들이 계시고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TA도 분업을 합니다. TA도 분업을 해서 그래픽스 TA와 툴 혹은 엔진 TA로 구분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세요. 첨언 드리자면 옆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달리 3 써서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뭔가 이렇게 협업하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했는데 죽어도 스펠링을 안 고쳐주더라고요. 테크니컬 아리스트를 죽어도 안 고쳐줘가지고 제가 그대로 갖고 오긴 했습니다.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좀 나사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AI에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도 툴 쪽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툴 하시는 분들도 그래픽스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서로 알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결국 생명 연장의 꿈입니다. 잘릴 걱정 없어도 돼요. 매일매일 뭐 경제가 불안하다, 뭐 게임이 잘 안 된다. 그래도 TA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올릴 때 잘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TA인데, 우리 회사 한 명뿐인 TA인데 하시면 연봉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 TA로의 첫걸음이 바로 쉐이더와 비주얼 이펙트, VFX 이제 파티클입니다. 요 두 가지를 먼저 처음으로 시도를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엔트리 이제 시작하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뭐 시작부터 HLSL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맥스를 켜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험난해집니다.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모델러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LSL은 그냥 쉐이더 그래프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이제 언어로 가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쉐이더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요즘 트렌드니까 쉐이더를 AI한테 물어봤어요. 쉐이더가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다 잘 요약을 해주네요. 결국은 쉐이더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빛과 색깔을 조작하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예전에 쉐이더 공부 처음 할 때 뭐 거의 이런 표현을 써요. 작은 프로그램이다. 뭐 빛과 색깔을 조작한다. 딱 와닿지 않아요. 딱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질감과 결국 우리가 말하는 메터리얼 재질과 빛을 뭔가 어떻게 해서 조작을 한다는 게 쉐이더란 소리죠. 근데 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와닿지 않다 보니 제가 요 부분을 조금 해설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애를 갖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중학교까지는 무사히 졸업을 했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하면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1 괄호 x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결국 함수라는 거는 x 값이 1일 때 함수에 입력값을 넣어서 함수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출력값으로 뭔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x 값이 1이면 뭐 1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1 해가지고 4를 뽑아주고 x가 2면 9를 뽑아주고 x가 3이면 16을 뽑아준다. 함수는 결국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죠. 이 함수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프로그램은 무언가를 입력받아서 처리하고 계산한 다음에 출력해 주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느냐? 이 함수를 2개, 3개, 4개, 5개, 6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다란 프로그램이 되고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쉐이더는 결국 이 입력값으로 버텍스와 픽셀 정보를 넣는 거예요. x는 1, x는 2를 넣는 게 아니라 버텍스의 좌표 정보, 뭐 UV 정보, 뭐 혹은 로테이션 정보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픽셀의 색상 정보, 뭐 픽셀의 노멀 정보 그런 것들을 넣은 다음에 여차저차 열심히 계산을 한 다음에 툭 뱉어주면 그걸 화면에 뿌려주는, 화면에 결국 색상으로 출력되는 게 쉐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너도 나도 다 GPU를 쓰죠. GPU를 쓰기 때문에 GPU의 장점이 뭐냐면 병렬 처리예요. 왜 이렇게 AI가 화두가 됐는데 왜 사람들이 AI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렇게 됐지? 하는 이유가 결국은 GPU는 모든 계산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병렬로 처리하고 AI 연산의 필수적인 뭐 함수 계산이라든가 행렬 계산이라든가 뭐 부동 소수점 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GPU가 CPU보다 훨씬 빨리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GPU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만드는 모델링의 정점들 그리고 뭐 텍스처들 그리고 그런 픽셀들도 GPU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병렬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1초에 120프레임 이런 게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렌더 파이프라인 중간에서 실행이 되는 게 쉐이더 프로그램이에요. 쉐이더 프로그램이라서 뭐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텍스처를 입혀서 이제 렌더 파이프라인을 쭉 거쳐서 우리 모니터 화면에 2D로 표시가 되죠. 근데 쉐이더는 결국 이제 버텍스와 픽셀을 조작하는 거예요.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 이 두 가지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버텍스 정보를 어떻게 바꿔볼까? 혹은 화면에 뿌려질 픽셀 정보를 어떻게 바꿔볼까? 이 두 가지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뭐 렌더 파이프라인 전체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고 뭐 그래픽스가 어떻고 라이트가 어떻고 그림자가 어떻고 뭐 포스트 이펙트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냥 쉐이더는 버텍스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픽셀을 조작한다. 이 두 가지만 기본으로 뇌리에 받고 계시면 그 다음은 이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라이트랑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라이트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뭐 텍스처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때 텍스처라든가 UV 관련된 UV 애니메이션 관련된 공부를 하셔서 쉐이더랑 접목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쉐이더를 만들기에 예전에는 HLSL, 뭐 GLSL 같은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를 많이 썼었는데 많이 어렵다 보니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이제 쉐이더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드 기반으로 이제 비주얼하게 쉐이더를 만드실 수 있는 쉐이더 그래프를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유니티에서 기본 제공하는 쉐이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쉐이더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리스 쉐이더와 언리스 쉐이더입니다. 예. 프로젝트 창에서 이제 쉐이더 그래프 URP 쪽으로 가시면 리스 쉐이더와 언리스 쉐이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리스 쉐이더는 각각의 정점과 픽셀들을 계산할 때 이제 광원의 영향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게 리시예요. 라이트죠. 예. 그 다음에 언릿은 라이트 앞에 UN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조명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게 언릿이겠죠. 근데 이게 언릿으로 만들든 리스로 만들든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쉐이더 그래프 윈도우 내부에 그래프 인스펙터라고 있어요. 예, 요 아래쪽 창 이미지에 보시면 그래프 인스펙터에서 릿, 언릿을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릿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릿으로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변경해서 작업하실 수 있고, 릿으로 계속 쉐이더를 만들어 가다가 만들고 보니까 이거 빛에 대한 계산이 필요 없네 하면 그때 언릿으로 다시 변경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뭐 릿으로 할지 언릿으로 할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많이 쓰는 릿 쉐이더를 한번 열어봤어요. 열면은 이렇게 기본 출력 노드들이 표시가 되고 위에는 버텍스, 밑에는 프래그먼트라고 친절하게 이름을 써놨죠. 프래그먼트는 그냥 픽셀 쉐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니티에서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에서는 정점의 주요 정보인 포지션 값, 노멀 값, 그리고 탄젠트 좌표, 탄젠트 공간에서의 좌표 값, 그 다음에 픽셀 쉐이더에서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베이스 컬러, 노멀, 메탈릭, 뭐 스무스니스, 이미션,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버텍스 쉐이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텍스는 결국 정점 단위의 계산을 하고요. 정점 자체의 법선이나 UV 좌표 등을 계산할 때 혹은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화면에 정점들이 뭐 수백만 개 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된 결과값이 뭐 우리나라 말로는 보관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터폴레이터라고 하죠. 보관기에 이제 실려서 픽셀 쉐이더 쪽으로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는 주로 메쉬 자체를 변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정점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트렌드가 정점 쉐이더보다는 이제 픽셀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GPU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뭐 전달하고 받고가 아니라 그냥 픽셀 쉐이더에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텍스 쉐이더가 픽셀보다는 버텍스가 적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벼운 연산 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픽셀 쉐이더에서 하기 오히려 무거운 연산들은 버텍스 스테이지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PU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화면 공간의 정점의 수만큼 병렬로 처리가 됩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는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문제상 조금 스크린샷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보여드릴 예제는 되게 기본 예제입니다. 플레인 정점 좌표 값에 사인 파형을 더해가지고 약간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유니티나 DCC 툴에서 기본 플레인을 생성을 하시면 피봇 이제 원점 값이 플레인의 중간에 박혀버리잖아요. 중간에 박히면 결과값이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봇을 한쪽 끝으로 몰아서 만드셔야지 이제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온다는 부분 유념을 해주시고요.
사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인, 코사인. 예, 원에서 이렇게 각도 해가지고 S는 요렇고 C는 요렇고 해가지고 뭐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사인, 코사인이죠. 결국은 이제 뭔가 원과 관련된 혹은 이제 회전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많이 호출되는 삼각함수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정점의 정보를 읽어 온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정점의 위치 포지션 노드를 꺼내요. 포지션 노드를 꺼낸 다음에 이 노드를 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일단은 깃발을 휘날리게 하려면 이 X 방향으로 가면서 약간 흔들흔들 해야 되겠죠. 그러면 X 방향의 성분을 추출을 해내야 돼요. 추출하기 위해서 스플릿 노드를 꺼냅니다. 스플릿 노드를 꺼내고 우리의 모델의 로컬 좌표계는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게 하려면 뭔가 변화되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변화되는 값으로 많이 쓰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노드도 꺼내고요. 예, 스플릿된 노드에서 이제 XYZ 좌표겠죠. XYZ 좌표에서 첫 번째 성분, 지금은 RGBA라고 돼 있는데 XYZ하고 뭐 대등합니다. RGBA라고도 쓰고 XYZ라고도 써요. 그래서 X 성분, R 성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타임을 가져와서 두 숫자를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인 노드를 꺼내서 입력값으로 써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스피어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죠. 요게 아까 보셨던 이 사인 파형이 구의 색깔로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인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정점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적용을 시키는데 XY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제 흔들리게 하는 Z 방향 쪽으로 이 사인의 결과값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에서 보시면 R과 G는 그대로 컴바인 쪽에서 RG로 들어가고 R에서 뺀 이제 계산의 사인의 결과값은 결국 마지막에 B 채널로 들어갑니다. B 채널로 들어가서 그거를 버텍스 스테이지의 포지션 노드에 연결을 해주면 요런 느낌으로 돼요. 약간 깃발이라기보다는 판때기 같은 느낌이죠. 약간 휘어지는 판때기 같은 느낌입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계량을 해볼 거예요. 요 판때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 사인 파형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요 사인 파형을 조금 줄여서 약 요렇게 좀 좁은 파형으로 만들고 속도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출해낸 정점의 X좌표에다가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를 하고 시간도 곱하기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 X 성분에 멀티플라이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고 시간에다가 곱하기 2 정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조금 흩날리는 느낌은 나요. 흩날리는 느낌은 나는데 우리는 깃발을 만들고 싶은 거지 마법 양탄자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한쪽 끝이 깃대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깃대에 고정이 돼 있으려면 시작하는 피봇에서의 사인은 0이 나와야 되고 점점 이제 피봇에서 멀어질수록 약간 값이 커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X 성분 이제 피봇이 처음 원점에선 0일 거잖아요. X 성분을 이제 사인 파형에다가 결국 곱해주면 요런 느낌으로 이제 깃대에 고정된 원점 피봇의 위치는 고정이 되고 이제 X 좌표가 점점 커질수록 많이 휘날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정점을 수정해서 깃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첨언드리자면 옛날에는 이런 깃발이라던가 뭔가 그런 휘날리는 망토 같은 거를 쉐이더가 일반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일일이 맥스 같은 데서 본을 박아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베이킹 해가지고 하는 약간 험난한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간단한 버텍스 쉐이더 하나로 이런 훌륭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깃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직도 뭔가 자글자글하고 찌글찌글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노멀 값을 이용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노멀 값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스킵할게요. 시간 관계상 대충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노멀 값을 세츄레이트 해가지고 노멀 값 내가 지정한 임의의 노멀 값을 곱하기를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인 파형에 곱해주고 컴바인해서 버텍스의 정점 좌표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도 한번 바꿔봤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제법 그럴싸하죠. 플레인 하나로 만든 깃발치고는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쓸만한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뭐 빛과의 간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시려면 여기서 이제
언리치 쉐이더가 아니라 요거를 리치 쉐이더로 바꾸신 다음에 뭐 노멀 값이라든가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죠. 이미시브 값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넣으셔서 조금 더 이제 알록달록 빛나는 깃발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버텍스 쉐이더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입니다. 버텍스가 정점을 다룬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결국 픽셀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픽셀과 라이트와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뭔가 색상을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텍스처와 상호작용해서 뭔가 재질 표현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바꾼다든가 그런 거를 할 때 픽셀 쉐이더를 많이 쓰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컬처 게임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툰 쉐이딩 할 때 픽셀 쉐이더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예. 픽셀 쉐이더도 GPU에서 병렬로 빠르게 처리되긴 하는데 결국은 픽셀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4K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뭐 3840, 2160 기준으로 하면 한 850만 개 정도의 픽셀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1초에 120프레임을 돌리려면 850만 개의 픽셀을 1초에 120번을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픽셀 쉐이더에 너무 부하가 가중되면 프레임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 쉐이더를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 퍼포먼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픽셀 쉐이더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픽셀 쉐이더 이야기를 할 때,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예제 중에 하나예요. 디솔브라 그러죠. 뭔가 녹는 것 같은 효과. 이게 결국 픽셀에서 알파 값을 조작해가지고 그냥 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뭔가 노이즈하고 섞어서 노이즈틱하게 투명해지는 게 결국 이제 이런 디솔브 효과죠. 요거는 그냥 다 처음부터 까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플 노이즈 노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간단한 뭔가 노이즈, 우리가 랜덤하게 점을 박아가지고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줘요.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알파 값으로 던집니다. 던지면 이제 거기에 알파 값이 적용이 되기 위한 알파 스레스홀드라는 노드가 있거든요. 그 알파 스레스홀드 노드를 위한 이제 스텝이라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텝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적용을 하면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영역에 약간 노란색 부분에 이제 갭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노란색을 거쳐서 투명해지는 거죠. 노란색을 거쳐서 투명해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요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파 처리 영역에서 조금 더 바깥쪽 영역으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UV 좌표에서 값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dd 해가지고 여기 0.02를 더했죠. 0.02를 더하고 그 결과값을 결국 스텝이라는 노드에다 던졌습니다. 이 스텝이라는 노드는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위에는 엣지라는 값을 입력받고 밑에는 in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in으로 입력받은 값이 엣지 값보다 크면은 참 1을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0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노이즈 텍스처에 있는 값 중에서 저 노란 부분만 따로 이제 걸러내는 거죠. 요 노란색 영역만 따로 걸러내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제 마스크 효과와 비슷하게 노이즈 마스크를 씌우는 것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미션 노드로 연결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디졸브 쉐이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더 샘플 예제들을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다루실 수 있는 예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한번 쉐이더와 친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점점 어려운 이제 표현들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주 쓰는 노드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드들과 좀 친해지면 조금 더 쉐이더 그래프와 빨리 친숙해질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입력과 관련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샘플 텍스처 2D, 뭐 2D 텍스처 입력받을 때 당연히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임입니다. 뭔가 동쪽으로 변화를 시킬 때 내가 일일이 난수를 만든다거나 뭐 숫자를 만들어서 던질 수도 있지만 시간으로 던져서 그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뭔가 변화를 줄 때 타임 노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UV 좌표 얻어올 때 쓰는 UV 노드도 당연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신 컬러, 이게 결국 카메라의 이제 컬러 버퍼 쪽에서 값을 얻어오는 부분인데 뭐 나중에 뭐 포스트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요 신 컬러 노드도 많이 입력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학이에요. 예, 수학해야 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기준에 복잡한 수학보다는 사칙연산 정도만 하셔도 기본은 합니다.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기본적인 쉐이더는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사칙연산 관련된 노드. 근데 뭐 거의 빼기는 잘 안 쓰시고 애드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많이 처리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디바이드를 0으로 하시면 에러 납니다. 예, 디바이드 할 때 0으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럴프죠. 예,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라 그래갖고 선형 보관입니다. 하나의 숫자와 하나의 뭐 그런 텍스처와 다른 텍스처를 선형으로 보관할 때 요 아니면 뭔가 이런 좌표들을 선형으로 보관할 때나 두 값들을 선형으로 보관할 때 이 러프 노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죠. 클램프는 어떤 입력값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두 최저값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클램프고요. 세츄레이트는 이제 조금 더 편한 클램프죠. 예, 0과 1 사이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드는 게 세츄레이트입니다. 클램프보다 세츄레이트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세츄레이트를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인 노드와 코사인 노드입니다. 아까 타임 입력 값을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을 하시면 원을 그린다든가 물결을 뭐 그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쉐이더를 만드실 때 사인, 코사인 혹은 탄젠트, 코탄젠트가 노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입니다. 결국은 RGBA 우리가 다루는 색상 혹은 XYZ 우리가 다루는 좌표 이제 뭐 XYZW죠. 예, 이 네 가지를 잘 나누고 합치고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이제 정점을 잘 다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RGBA 채널로 이제 각각 나눈다든가 아니면 XYZW로 나눈다든가 할 때 스플릿 노드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눈 결과값들을 다시 하나의 정점, 하나의 픽셀 색상으로 만드실 때 컴바인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살다 보면 그럴 경우가 많아요. XYZ를 XXY로 만들고 싶다. XYZ에서 YYY만 필요하다 하실 때 쓰는 게 저 스위즐입니다. 혹은 RGB 채널에서 RRRG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저 스위즐 로드를 써서 마스크에다가 원하시는 표현을 입력을 하시면 예, 그대로 이제 아웃풋으로 뱉어줍니다. 그 다음에 플립은 말 그대로 뒤집어져요. 예, 그래서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처 만들 때 꼭 필요한 UV와 관련된 노드입니다. 플립북은 뭐 많이들 아시죠? 예, 우리 옛날에 교과서 구석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졸라맨 만화처럼 이렇게 막 그렸던 그런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플립북이죠. 예, 플립북 애니메이션 혹은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쓰실 때 플립북 노드를 사용을 하셔서 예,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모닥불 같은 거 할 때 모닥불 애니메이션을 한 장 한 장 스프라이트로 만든 다음에 플립북 노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위한 로테이트와 뭐 그리고 한 장의 텍스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찍기 위한 타일링 앤 옵셋 노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썼던 이제 노이즈와 관련된 심플 노이즈 그리고 그레디언트 노이즈입니다. 예, 조금 더 섬세하고 예쁜 대리석 마블 같은 느낌으로 만들 때 그레디언트 노이즈를 많이 쓰긴 하는데 조금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심플 노이즈로 사용이 충분하실 때는 그냥 심플 노이즈 노드를 이용을 하셔서 노이즈 텍스처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 정도 노드들만 아셔도 쉐이더 공부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쉐이더 패키지 쪽에 보시면 샘플 탭이 있습니다. 샘플 탭에 보면 뭐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 요 예제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한번 열어보세요. 쉐이더 그래프 샘플들을 한 번씩 다 열어보시면 그러면 이 노드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오늘 보여드린 뭐 디졸브라든가 뭐 플래그라든가 웨이브 플래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샘플 예제 안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예, 정말 간단한 예제부터 뭐 물, 폭포 같은 좀 복잡한 표현까지 예, 요 샘플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도 이제 프로덕션 레디 예제도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바로 갖다가 쓰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충분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VFX입니다. 파티클 결국 뭔가 입자로 뭔가를 만드는 특수 효과를 만드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파티클이 뭔가
포탈이라든가 아니면 메쉬라든가 나비 효과라든가 뭐 우리가 결국 인터랙션을 하진 않지만 화면에 뭔가 많이 뿌려져야 되는 이펙트들을 할 때 파티클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VFX 그래프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GPU 기반의 파티클 제작 도구고요. 병렬 연산 처리할 수 있고 기존의 슈리켄에서는 1000개, 2000개, 뭐 한 3000개만 넘어가도 CPU가 탁 쳐요. 피크를 딱 치는데 VFX 그래프는 GPU 컴퓨터 쉐이더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몇백만 단위로 연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GPU 자원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양한 노드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동적 시뮬레이션도 하실 수가 있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니셜라이즈, 뭐 그다음에 스폰,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아웃풋 요 4개의 컨텍스트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은 파티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는 어떻게 초기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이 루프에서 이 파티클들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이 파티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렌더링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블럭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블럭을 추가를 해가지고 뭐 그런 난수를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변수를 저장한다든가 뭐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뭐 만들어 놓은 노드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 블럭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노드들을 꺼내서 아까 쉐이더 그래프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복잡한 계산들을 해서 파티클 연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죠. 30초 내에 빨리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데모입니다. 심플 스피너예요. 뭔가 돌아가면서 파티클들을 뿌려줍니다.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인데 한 5,000개 정도의 파티클을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티클들을 이제 이렇게 빙빙 돌게 셋 포지션으로 이제 요 노드를 꺼냈어요. 그 다음에 쉐이더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결국 타임 노드를 가지고 와서 타임 노드에다가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인과 코사인을 때린 다음에 요 사인의 결과값을 x로, 코사인의 결과값을 y로 입력을 하면 결국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을 정하고요. 그러면 파티클 하나가 생성되고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 주기를 정할 수 있고요. 최저 5초, 최대 10초 정도로 정했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를 랜덤하게, 그래서 사방으로 랜덤하게 흩어지도록 이렇게 좌표값을 벨로시티 값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노란색에서 점점 파래지면서 알파 먹고 점점 사라지는 것까지 이제 오버라이프 해가지고 색상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0.05 정도를 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한 파티클 이펙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게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포탈이에요. 결국은 뭐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포탈들에서 파티클을 만들고요. 여기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제 떨어지거나 바닥에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비티 콜라이드 윗 플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에 따라서 색깔 변화하는 노드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바꿔봤고요. 요거를 2개를 하는 거예요.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를 해서 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좀 진한 영역을 도는 파티클 이펙트 하나, VFX 그래프 하나, 바깥에 좀 흐린 영역을 도는 VFX 그래프, 이렇게 2개가 겹쳐져서 저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뛰어넘어서. 그래서 VFX 그래프는 다양한 샘플이 있어요. 저희가 좀 전통적으로 많이 샘플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샘플스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VFX 그래프 샘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유니티의 슈퍼스타 케이지로님이 만드신 VFX 그래프도 케이지로님의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스페이스쉽 데모라고 저희가 완전 VFX에 정수를 담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모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근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 샘플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FX 그래프와 관련된 이북도 저희가 출판을 했어요. 아직은 영문판이지만 빨리빨리 한글판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결국 TA 생명 연장하고 잘릴 걱정 없고 연봉 상승시키자. 화이팅입니다.